주말 아침을 열어주는 라디오 매거진 위크엔드. 오태훈 아나운서가 함께합니다. 네, 이번엔 일상에서 발견하는 실용 인문학 이야기를 나눕니다. 생활 속의 인문학, 인문학저자 이혁원 작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어떤 주제로 얘기해 볼까요? 예. 오늘 크리스마스 이브지 않습니까? 예. 크리스마스는 아기 예수의 탄생을 기념하는 날이지만 크리스마스 이브가 되면 종교와 무관하게 네. 많은 사람들이 선물을 주고받으며 감사의 마음을 전하긴 합니다. 연말도 그쵸? 포함되어 있으니까요. 예, 맞습니다. 예, 예. 그래서 오늘은 선물이라는 주제로 이야기할까 합니다. 네. 선물이란 존경, 친근, 애정의 뜻을 나타내기 위해 주는 물건을 뜻하죠. 네. 대체로 사람들은 뭐 생일이나 크리스마스 등 특별한 기념일이 되면 네. 선물을 주고받으며 존경이나 애정의 마음을 전하곤 합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선물과 비슷하지만 네. 뉘앙스가 상당히 다른 게 있는데요. 뇌물? 뇌물도 있고요. 예, 예. 바로 답례품입니다. 아, 답례품? 예, 예. 예. 답례품이란 상대방의 예의에 화답하기 위한 물건을 뜻하죠. 예. 그러니까 단어의 정의만 들어봐도 선물과 답례품이 어떻게 다른지 아시겠죠? 우선 선물은 개수가 적은데 예. 답례품은 많이 필요한 것 같고 그렇죠. 그리고 그리고 선물은 야 그냥 받아 이렇게 그냥 네, 주는 거라 거죠. 그러면 답례는 답례니까 그야말로 받은 걸 돌려주는 거잖아요. 정확합니다. 예. 그죠? 예. 그러니까 선물은 존경이나 애정으로 그냥 주는 물건이에요. 네. 대가를 바라거나 화답을 위한 목적이 들어있지 않습니다. 좋아하면 되죠. 그렇죠. 예. 맞습니다. 반면에 답례품에는 소위 기브 앤 테이크 정신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나에게 베푼 호의나 예의에 보답하기 위해서 건네는 물건이라는 점에서 선물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하지만 현실에서는 어떤 물건을 건네는 행위가 선물인지 답례품인지 구분하기 힘들 때가 많아요. 그래요? 이해를 돕기에 제가 예를 들어 볼 테니까 그게 예. 선물인지 답례품인지 한번 맞춰 보십시오. 예. 새로 개업한 식당에서 찾아온 식사를 마친 손님에게 주인이 조그만 기념품을 건넵니다. 이건 선물이에요, 답례품이에요? 식당에서 식사를 마친 손님에게 예. 그건 선물 같은데? 그러니까 먹어줘서 고맙다고 답례하는 거 아닌가요? 어쨌든 아, 그런 그렇죠. 식으로 그럴 수 있죠. 그죠? 이런 경우는 어떨까요? 결혼식장에서 혼주가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서 기념품을 준비해서 하객들에게 나눠줍니다. 그건 답례죠. 그렇죠. 근데 하객한테 물어보면 선물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혼주한테 물어보면. 아, 그래요? 그죠? 그럼 이제 이런 건 어떨까요? 생일이나 크리스마스 등 특별한 기념일에 연인에게 건네는 물건은 선물일까요? 답례품일까요? 그건 선물. 예, 그죠? 근데 이 부분도 약간 애매한 측면이 있습니다. 가령 애인이 내 생일날 애정을 표하기 위해서 특별한 뭔가를 준비했다면 이건 선물이라고 보는 편이 맞을 겁니다. 네. 하지만 상대방의 생일 선물을 고를 때 이전에 내가 받았던 선물의 가격을 생각하면서 물건을 고른다면 그 상태는 선물이 아니라 답례품에 가깝겠죠. 답례네. 그죠? 반대로 상대방도 생일날 선물을 받으면서 과거 자기가 주었던 물건 가격을 떠올린다면 이 또한 과거 자기가 건넨 물건이 선물이 아니라 답례품이었음을 확인하는 순간이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대부분 또 그런 선물이 답례품이 될 수도 있겠군요. 그죠? 이처럼 우리는 선물을 주고받는다라고 생각하지만 실상은 답례품을 주고받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감사나 애정 때문에 선물을 건넨다고 생각하지만 주고 난 다음에 받을 걸 기대하거나 받은 다음에는 나도 언젠가 갚아야 되는데 하면서 의무감에 사로잡히는 거죠. 그러니까 모두가 이런 태도를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매번 선물이 아니라 답례품만 주고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제 딸이 얼마 전에 생일이었는데 아들한테 선물했냐? 그랬더니 아버지 이건 우리는 서로 안 주고받기로 했어요. 이랬거든요. 얘는 답례네 이거 완전히. 맞습니다. 그러면 답례품이 아니라 선물을 주고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프랑스 철학자 조르주 바타요는 선물은 순수해야 한다라고 말하면서 어떤 물건이 순수한 선물이 되기 위해서는 받은 사람이 답례해야 한다라는 의식에서 해방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니까 선물을 받고서도 보답을 해야 한다는 생각이나 돌려주어야 한다는 의무감이 들지 않는 상태라야
진정한 선물이 된다는 뜻이죠. 철학자 자크 데리다도 비슷한 취지의 말을 했는데요. 그는 진정한 선물의 조건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들어보십시오. 진정한 선물은 주는 쪽에서든 받는 쪽에서든 망각해야 한다. 즉 주는 쪽에서도 선물을 줬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해야 하고 네. 받는 쪽에서도 선물을 받았다라는 사실조차 의식하지 못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컨대 주고받을 때 답례에 대한 의무감도 없고 나아가 그것이 선물이라는 사실조차 인식하지 못하는 상태라야 진정한 선물을 주고받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말은 좀 어색한데요. 예. 선물을 줬는데 이걸 의식하지 못한다는 것 좀 이해가 되질 않는데.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 예컨대 이런 경우인데요. 경제 사정이 넉넉하지 않는 집안의 대학생 자녀가 예. 부모님의 등록금 부담을 덜어줄 요량으로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1등을 했고 그 때문에 전액 장학금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 상황은 분명 자녀가 부모님에게 예. 장학금만큼의 선물을 준 셈이죠. 어. 근데 이때 부모는 자녀가 장학금을 받아 경제적 부담을 덜어준 건 사실인데 예. 그것 때문에 나중에 자녀에게 그 돈 갚아야지라고 생각하지는 않죠. 심지어 그 상태를 보면서 선물을 주고받았다라고 생각조차 하지 않습니다. 그냥 아들이 그냥, 선물이네요. 예, 자녀가 고맙고 예, 대견할 따름이죠. 그죠? 예. 이런 상태가 진정한 선물을 주고받는 순간입니다. 아. 그죠? 예. 근데 하지만 그 상황에서 자녀가 부모에게 장학금 받은 거에 대한 반대급부를 요구한다면 예. 자녀 행위를 선물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저 장학금 받았으니까 그에 합당한 거 그죠? 선물 예. 주세요. 예, 그건 답례품 인셈이죠. 그러네요. 대가를 바라는 행위니까요. 예. 이처럼 아무런 대가 없이 선물을 주고받는 사이에서는 감사와 애정이 전달되기 때문에 지극히 인간적인 관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답례품을 주고받는 사이라면 설령 아무리 값비싼 물건을 주고받더라도 그것은 거래 행위에 불과하죠. 그냥 비즈니스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앞서서 선물하고 답례품 차이를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네. 지금 그 작가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우리가 주고받는 모든 것은 지금 대부분 다 답례품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 쪽으로 많이 그러니까 순수한 가는 거죠. 선물을 주고받은 관계는 별로 예. 없고 예. 정말 못 느끼는 것 같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네. 또 이런 경우 한번 보시죠. 지인의 자녀가 호텔에서 결혼식을 하는데 네. 부부가 이제 함께 참석해서 축하도 건네고 네. 국수라도 한 그릇 먹고 오려고 합니다. 호텔에서 좀 국수 안 줘요. 그렇죠. 네. 그렇죠. 네. 근데 어쨌든 혼주와의 관계를 생각하면 축의금은 한 10만 원 정도가 적당하다고 생각해서 네. 10만 원을 봉투에 담아서 갔습니다. 근데 막상 식장에 도착해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호텔이 국수가 아니라 식비가 1인당 10만 원이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그 상황이라면 계획대로 10만 원을 내야 될까요? 아니면 식대 감안해서 더 많은 금액을 봉투에 넣어야 할까요? 전하고 달라진 게 이 예식 문화가 요즘에는 상당히 좀 이런 부분 때문에 고민인데 예. 축의금보다도 우리가 상상하고 있는 예상하고 있는 축의금보다도 식대가 훨씬 더 비쌀 때가 많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예전에는 많은 부부가 가거나 아이들까지 가서 축하해주면 참 좋아했었는데 네. 요즘엔 그것 때문에 고민이 돼요. 혼자만 그렇죠. 가야 되는 것이 혼자가 아닌가 그렇죠. 싶기도 예. 하고 예. 당연히 후자가 돼요 요즘에. 예, 그렇죠. 맞습니다. 예. 만약 그 상황에서 축의금 딸랑 10만 원 내고 부부가 함께 식사를 하고 오면 밥 먹으러 왔냐? 막 이러고 그렇죠. 얘기하고 한단 말이에요. 빈잔을 받은 가능성이 네. 높죠, 그죠? 그래서 대부분은 결혼식장에서 제공받는 식사값을 감안해서 축의금 액수를 결정하죠. 네. 이처럼 우리는 축하와 감사를 주고받는 자리에서도 순수한 마음의 선물보다는 기브앤테이크 정신에 입각한 답례품을 주고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선물이라는 이름으로 뭔가를 주면서도 받을 걸 예상하고 선물을 받은 쪽도 언젠가는 갚아야 한다라고 생각하죠. 그러니까 명목상 선물을 주고받는다고 말은 하지만 예. 실제로는 답례품만 오고 가는 셈입니다. 그러니까 크리스마스 때 주고받는 선물도 그게 얼마짜리인지 가격을 생각하고 있다면 예. 그 상태는 답례품일 가능성이 높지 않나 싶네요. 예. 그 말씀을 들어보니까 전 답례품 선물과 비교해서 답례품이라는 주는 것이 어감이 네. 그렇게 썩 선물처럼 좋지는 않거든요. 그렇죠, 맞습니다. 근데 요즘은 다 말씀을 들어보면 선물이 아닌 답례품을 주고받고 있는 건데 네, 그렇죠. 왜 그랬을까요? 예. 뭐 여기에는 여러 가지 해석이 있겠지만 저는 자본주의가 심화된 탓이 크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경제학자이자 철학자인 카를 마르크스가 자본론 1편에서
어떤 물건이 그 자체로는 이로운 점이 많은데 그게 자본주의적으로 활용되면 결과가 달라진다라면서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기계 그 자체는 노동 시간을 단축시키지만 자본주의적으로 활용되면 노동 시간을 연장시키며 기계 그 자체는 노동을 경감시키지만 자본주의적으로 사용되면 노동 강도를 높인다. 그러니까 공장에서 기계를 도입하면 노동 시간을 단축시키고 노동에 소요되는 힘이 경감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네. 하지만 그 기계가 자본주의적으로 활용되면 근로자의 노동 시간이 연장되고 노동 강도가 높아지기도 해요. 즉 기계를 도입하는 것 자체는 나쁘다고 할 수 없지만 그게 자본주의적으로 활용되면 인간을 착취하는 수단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거죠. 네. 이건 뭐 제 개인적인 사견이긴 합니다만 오늘날 주고받는 선물에도 비슷한 논리가 적용되지 않나 싶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가까운 사람들끼리 선물을 주고받는 행위는 일단 좋은 일입니다. 예. 하지만 그게 자본주의적으로 활용될 때 다시 말해 가격이 비쌀수록 감사의 마음이 크다고 생각하거나 이 비싼 그죠? 걸 예, 네, 맞습니다. 이렇게 주고. 선물의 가격만큼 언젠가는 돌려주어야 한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이건 마음을 전하는 수단이 아니라 부담으로 작용하거나 비즈니스 관계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죠. 근데 다 그렇게 돼버렸잖아요. 그렇죠, 그럼 맞습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그 가급적 자본주의적 생활 양식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이 필요한 것 같은데요. 자본주의는 기본적으로 모든 걸 돈으로 환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인간의 가치를 연봉이 얼마인가로 평가를 하고 선물의 가치를 가격이 얼마인지로 판단하는 게 자본주의의 기본 속성이죠. 네. 하지만 감사나 애정의 크기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성질의 것이거든요. 만약 사랑의 크기가 돈으로 환산할 수 있다면 측정된다면 재벌끼리의 사랑이 가장 고귀해야 되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거든요. 따라서 자본주의적으로 전도된 답례품이 아니라 마음을 주고받는 진정한 의미의 선물이 되기 위해서는 물건을 돈으로 환산하는 습관에서 좀 벗어나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모든 걸 돈으로 환산해 버리면 본질적 가치가 전도된다라는 사실을 간파했던 마르크스는 경제학 철학 수고라는 책에서 이런 얘기를 남겼습니다. 인간을 인간으로서 세계에 대한 인간의 관계를 인간적 관계라고 전제한다면 그대는 사랑을 사랑과만 신뢰를 신뢰로만 교환할 수 있다. 그러니까 사랑과 감사의 마음을 주고받고 싶다면 말 그대로 사랑과 감사의 마음을 건네야 진정한 사랑이고 또 그 상태가 올바른 인간관계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크리스마스나 연말에 선물을 주고받을 때 사랑이나 감사의 마음보다는 선물의 금전적 가치를 평가하면서 교환하고 있다면 이 상태는 진정한 사랑도 아니고 올바른 인간관계도 아닌 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각자 나는 평소에 아무런 대가 없는 선물을 주고받고 있는 건지 혹시 답례품만을 주고받고 있는 건 아닌지 서로 점검해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네. 그래요. 우리가 이 인문학에서 참 많은 걸 내포하고 있는 걸 배웁니다. 네. 고맙습니다. 생활 속의 인문학 이혁원 작가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오태훈의 라디오 매거진 위크엔드.